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이명웅 씨 덕분에 인생이 변하신 분들의 얘기를 요즘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저는 제일 달라진 게 저를 미소 짓게 하는 남자입니다. 영상을 볼 때면, 기사를 볼 때면, 또 이렇게 짧은 영상들을 볼 때도 저를 너무 미소 짓게 해서 제가 막 다른 일을 하다가 무표정하게 됐다가도 이명웅 씨 영상을 보면서 웃고 있는 저를 보면 가끔 저도 제가 어이가 없을 때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미주중앙일보에 이미 실렸던 글인데요. 오늘 이제 인터넷에서 한국에서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관사이신 노 기재님께서 미주중앙일보에 이번에 기고하신 글인데요. 아마 이미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라고 하는 칼럼의 신인 신이 몰빵한 사내. 이거 사실 저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그쵸? 이 창조주가 몰빵했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같은 걸 느끼셨나 봐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첫 작품은 어떤 인성의 소유자였을까? 성경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읽을 수 없다.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뜻은 외모만을 말씀하신 걸까? 새삼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되는 시점에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닐까 짐작한다. 그래서 한동안 내 눈에 안 들어왔고 차츰 보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슬쩍슬쩍 보이는 인성으로 인해서 급기야 좋아하게 되고 빠져버리는 경험을 한다. 누군지 아실 것 같죠? 네, 이명웅 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께서 굉장히 특별하시더라고요. 글도 굉장히 잘 쓰시고 신혜영님께서 이제 이번에 미국에 가셔가지고 만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해지셔서 지금도 많은 얘기를 주고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게 현희추님께서 이게 이제 미주중앙일보에 실렸는데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고 혜영님은 그 전부터 이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글도 쓰시고 시도 쓰시고 스키도 타시고 기타도 치시고 암벽 등반도 하신대요. 근데 이명웅 씨 덕분에 드럼을 배워서 밴드에 꼭 들어가시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젊게 살고 계시는 그 LA에서 만나신 노 기재님이신데요. 한국의 영웅시대 팬분들만 보시면 눈물 난다 그러시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이야기도 같이 하시면서 굉장히 친해지셨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노 기재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쓰신 글이 미주중앙일보에 실린 거예요. 실제로 수필도 시도 정식 등단을 하셨고 굉장히 공감되는 글을 많이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도 저는 이제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대화를 나누면서 속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말투에서 묻어나는 겸손함이나 태도에서 비치는 공손함이 실생활에 펼쳐지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고 관계의 지속성이 결정나기도 한다. 인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명웅 씨가 굉장히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외모에도 반하긴 하지만 또 그 인성에 더 깊이 반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아티스트 이명웅 콘서트가 LA에서 이틀 동안 열렸는데 한국에서 정말 거대한 팬덤에다 계속 팬들이 늘어나니까 인기를 짐작케 하게 된다는 거죠. 트롯 경연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한 아주 수수한 느낌의 청년이었고 외모가 처음에 강렬하게 들어오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는데 경연이 진행되는 시기에 한 곡 한 곡 그가 부르는 노래가 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음성이 깊다. 조용하게 감싸주는 포근함의 안정감을 느낀다. 아무리 가수가 좋다 한들 한국에서 벌써 공연을 했는데 떼지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공연을 관람을 하러 오다니 상상 초월해도 동의 불가능한 상태를 목격했다. 나름 이명웅 씨를 좋아해서 공연 티켓을 구했던 나 자신도 좀 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노 기재님의 이 정도의 팬심은 명함을 못 내밀 것 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포함한 그들을 열광케 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셨는데 이명웅 달랑 이름 하나 지어주고 5살 되던 해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나셨다는 사실만 들어 알 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단다. 보고 배울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다. 그럼 이명웅 모친이 홀로 아들을 양육하면서 넣어준 양분만으로 꼴지워준 성장한 모습이 지금의 이명웅이란 말인가? 이명웅 씨를 보고 반듯하다는 느낌을 가장 강렬하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항상 전해오는 느낌이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순수함.
깎듯이 위아래 사람을 공경하는 태도, 자기의 혼신을 다하는 노력이 뚜렷하게 결과로 보인다. 요즘 참 많이 느끼죠. 쉽게 다재다능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하늘이 주신 능력에 몇 배로 노력을 덧입히면서 모든 반면에 완전 능력자로 탈바꿈했다. 노래면 노래, 진행 실력, 낭독, 연기, 대화를 이끌어가는 지혜, 댄스, 콘서트의 구성, 사랑을 받으면 귀하게 간직하며 키우는 실력, 어느 한 조각의 사랑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 전 이 대목이 참 좋았어요. 어느 한 조각의 사랑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 너무 소중하게 감사할 줄 안다. 거기에 보답하고자 혼신을 다한다. 그리고 영웅시대라 칭하는 팬들의 눈빛 하나하나까지 기억하려 애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노래로 보답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영웅시대에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임영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고백한다. 머리카락 한 올조차 진실성으로 뭉쳐있음이 전해진다. 인간 자체가 진실 덩어리다. 모든 조각이 진심으로 시작되어 진심으로 끝냄으로 완성되어 있다.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당시 이런 인간을 구상하셨을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인간을 바로 임영웅에게서 보고 말았다. 노 기자님께서 쓰신 글이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동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이 영웅시대라고 하는 걸 실감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우연히 혹은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임영웅 씨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것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잘 키웠는지, 마치 어린 왕자가 장미꽃 한 송이를 키워낸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 씨를 신이 몰빵한 사내라고 하면서 노 기자님께서 칼럼을 쓰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번 드렸어요. 말씀을 좀 들려주십사 했더니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으니까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웅아리가 너무 심하다고, 콘서트가 끝나고 지금도 그 아리가 너무 심하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글을 실물로 보고 나면 사실 모니터에서 봐도 굉장히 멋진데 실물로 보고 나면 그 충격을 금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웅아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최근에 보여준 인기가 진짜 심상치가 않은데요. CGV 코리아 이 인스타그램에 어제부터 영화관, 오늘부터 CGV도 영웅시대라고 하면서 인스타그램이 떴습니다. 정말 그게 제가 요즘에 진짜 실감을 하게 되는 게 최근에 영화 예매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시 39분 지금 기준 I'm Here The Final 예매율이 24.3%, 11만 7,918명이 선 예매를 했습니다. 대회비가 이제 2위인데요. 14.9%, 7만 2,056명입니다. 대회비는 우리나라에서 굵직굵직한 배우들이 주연을 하고 있는 영화, 극영화죠. 근데 I'm Here The Final은 이미 콘서트로 VOD가 올라와 있는, 물론 다른 구성이겠습니다만 임영웅 씨 주연의 콘서트 영화인데 어마어마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기사 제목이 뭐냐면 가수 임영웅, 극장가 영웅 될까라는 기사입니다. 초동 판매량 110만 장의 어마어마한 기록을 가졌던 임영웅 씨가 이제는 음반이 아니라 영역을 넘어서 극장을 점령하고 있다는 건데요. 3월 1일에 개봉하게 되는 I'm Here The Final이 예매를 17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시간 예매율 1위가 20일 날 올랐는데 그리부터 계속 압도적인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계에서 보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블 영웅도 긴장하게 하는 임영웅이라는 겁니다. I'm Here The Final이 1등, 2위가 대회비, 3등이 귀멸의 칼날, 그리고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4위, 스즈메의 문단속이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 영화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바타 이후에 앤트맨까지 마블이 해외 영화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영웅 씨의 공연 영화가 한국 영화의 자존심을 세워줄 것인가?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블 영웅을 현실에 살고 있는 임영웅 씨가 이길 것인가? 라는 건데 이미 지금 숫자를 봤을 때는 넘어서는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블 스튜디오의 블록버스터인 앤트맨 와스프, 퀀텀 매니아의 예매율을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본 걸로는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가 예매율로는 24,973명으로 5.1%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마블의 영웅을 임영웅 씨가 이긴 거죠.
그리고 임영웅 씨의 공연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보기 위해서 주요극장의 스크린X 상영회차도 많은 부분이 매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X가 사실 비용도 조금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들이 찾고 있는 거죠. 이번에 극장가에서 I'm Your The Final이 작년 12월 13일 올빼미가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고 나서 한국 영화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의 자존심을 임영웅 씨가 세워줄 것인가? 아니, 영화계에서 가요계의 인사인 임영웅 씨한테 기대를 건다는 것 자체도 참 기이한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콘서트 다큐멘터리 흥행 1위는 2019년에 세웠던 13만 1693명인데 지금 11만 명 넘었잖아요. 그러면 개봉 첫 주 지나면 저는 충분히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심지어 이제 선착순으로 굿즈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N차 관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차에는 임영웅 씨의 사진과 영화의 타이틀 로고가 새겨져 있는 포토카드 2종이 선착순으로 증정이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영시봉 상영에는 방석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미 영시봉 상영에는 매진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N차 관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예매만 지금 11만 명이 넘었으니까 아마 기록은 충분히 깰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어로와 경쟁할 자 히어로일까? 앤트맨에 대적하는 임영웅이 온다. 이런 제목으로 굉장히 많은 기대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제가 사실은 요즘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저한테 이 얘기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영웅대, 마블 영웅대 임영웅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동명이인의 다른 행보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임영웅 씨가 노래를 잘해서 훌륭한 아티스트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최근에 오디션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이 되면서 그 프로그램의 명운을 좌우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름도 같은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도가 여전히 계속되면서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가 얼마나 모자란가를 아니죠. 다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성까지 훌륭한 히어로는 임영웅 씨 한 사람뿐이라는 걸, 그리고 그런 아티스트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히어로인 임영웅 씨가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기사가 대비돼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에 우승을 하고 얼마나 인기가 갈까? 많은 관계자들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계속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앨범이 나오는데 앨범 너무 많이 팔리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팬층이 계속 넓어져요. 그리고 콘서트마다 매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앙코르까지 정말 멋지게 끝냈는데 해외 콘서트도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 씨에 대한 기록, 아티스트로의 그 화제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임영웅 씨가 또 미담이 또 끊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테나시아 기사 중에 미스터 트롯 출연 당시에 임영웅 씨의 효심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얘기를 다시 꺼내서 기사를 썼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임영웅 씨가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꼭 성공해서 효도하고 싶다라고 말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는데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미담 하나하나, 이번에 사실 제가 이건 말씀드리면 안 될지도 모르는데 임영웅 씨가 미국에서 공연을 하고요. 스태프들한테 또 선물을 했답니다. 제가 오늘 전에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미담이 끊이질 않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임영웅 씨가 꾸준히 노력해서 아티스트로 자신을 가다듬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진짜 잘하는 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임영웅 101 끝났을 때도 그 많은 스태프들한테 일일이 선물을 하고, 저는 아비안도 시즌2 촬영 메이킹 영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여러 번 돌려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랬던 게 얼마 전에 드라마에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왔어요. 재벌의 손녀가 나와서 웨이터의 법칙을 막 읊으면서 한 사람을 응징하는 장면에 웨이터의 법칙이 나왔는데 저는 그 순간 임영웅 씨를 떠올렸습니다. 이 웨이터의 법칙이 뭐냐면
미국의 방위사업체 CEO인 빌 스완스가 쓴 책에서 찾을 수 없는 비즈니스 규칙 33가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왜 웨이터의 법칙이냐면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웨이터가 만약에 하얀 와이셔츠에 주스를 쏟았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 품격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업 파트너한테는 당연히 깍듯하게 잘하죠. 그런데 서비스 노동자나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던 웨이터가 손님한테 와인을 쏟았어요. 웨이터가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옷을 버린 손님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집에 나오라고 해! 이 사람하고 동석했던 의류업계 거물이었던 브레다 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실수한 웨이터한테 하는 그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거래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반대도 있었어요. IT 기업의 대표인 데이비드 굴드라고 하는 사람이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업무차 만난 상대방의 반응이 달랐다는 겁니다. 똑같이 웨이터가 뭘 쏟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아침에 바빠서 샤워를 못했는데 잘 됐네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웨이터의 실수에 대해서 실수한 웨이터를 웃음으로 용서하는 걸 보고 데이비드 굴드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 스완스가 정리한 책에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웨이터에게 매너 있게 대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선택하면 틀림없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저 이걸 보면서 이명웅 씨를 떠올렸어요. 아비안도 시즌2에 보면 조그만 아역 탤런트부터 그 다음에 거기에 와 있는 많은 조연 그리고 혹은 엑스트라 배우들까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까지 일일이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명웅 씨는 틀림없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수없는 논란을 보면서 이명웅 씨는 실력으로 공정성 논란을 잠재웠잖아요. 그리고 그 인성으로 이외의 많은 것들을 증명했습니다. 정말 국민 가수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 정말 이명웅 씨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영화가 개봉하게 되는데 영화를 보면 아마 저는 울면서 그 다짐을 다시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